안녕하세요. 이원덕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중심의 노사관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담 손님으로 평생 노사 상생을 위해서 헌신하신 노준석 노사forum 상임고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올해로 연세가 90을 맞으셨는데 여전히 굉장히 건강하시고 활동적으로 보이십니다. 내가 노사공포럼에 오래 있으니까 젊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간단히 양력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준석 고문님은 노동부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서울지방노동청장, 그 이후에 노동교육원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노사포럼을 창립하시고 지난 20여년간 노사포럼의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노사 갈등 해결과 노사 상생의 길을 열고자 헌신해 오셨습니다. 제가 늘 듣기에 우리 고문님은 노사 관계는 인간 관계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소신을 강하게 일관되게 또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인간 관계 중심의 노사 관계 관을 가지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십니까? 네, 제가 학창 시절에 꿈이 사실은 정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야의 책도 좀 보고 또 관심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무관으로 수습을 마치고 노동부에 이제 들어와서 초임비가 그 전태일 노동자의 분신한 평화시장을 관할하는 서울 중북 감독 2과장으로 내가 부임을 했어요. 그게 1970년대 초반에. 그렇죠. 근데 거기서부터 사실 내가 많은 고민과 또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부임을 해놓고 보니까 평화시장에 그 봉제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근로자들의 그 청소년들인데 나이도 얼마 안 되고 이런 그 어린 근로자들인데 그 근로조건이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봐도 야, 참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래서 전태일 노동자가 사실 분신한 이후에 내가 거기 들어갔거든요. 네. 주장한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도 틀린 게 없고, 그러한 악조건 하에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그 동지애로 나온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차피 그리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국민소득이 80달러 전후였어요. 그리고 선거를 하는데 문맹자가 많아가지고 짝대기를 표시를 해가지고 선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셨죠. 그런 상황에서 박대 대통령이 산업화 정책을 썼는데 그 산업화 정책이 하다 보니까 뭐 개발 독재라는 얘기 듣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나는 전태일 노동자가 주장하는 그것도 맞고 박정희 대통령이 주장하는 산업화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산업화 없는 민주화는 될 수가 없어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거기에 자유가 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굶어 죽기 바쁜데. 그래서 산업화 없는 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없고 또 민주화 없는 산업화는 그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산업화와 민주화는 그야말로 적대 관계가 아니라,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보완 협력 관계다, 보완 관계다. 이제 그렇게 보고 거기서 내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전태일 그 노동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개선하고 민주화하고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산업화 정책하고
이 갈림길에서 어느 걸 택해야 되느냐. 정말 노동부가 가야 될 곳이 어디고 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걸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저게 정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얻은 결론은 전태일이 주장하는 근로조건 개선하고 인권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꿈이고 그건 실현돼야 되고 앞으로. 그러나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야 되니까 산업화 정책에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러면 산업화 정책을 따르는데 그 개발독재 그늘에서 노동자들의 그 어려운 사항을 이걸 그냥 무조건 참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노동부가 가야 될 길은 나는 거기서 이제 고민 끝에 생각한 게 노동부 공무원은 머리로 두뇌로 하는 행정이 아니라 가슴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하는 행정이 돼야 된다는 게 거기서부터 내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근로감독원 노동부 직원들은 그 근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고 또 그를 공감할 수 있는 밀착된 이런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뒤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나의 인간중심 노사관계의 출발은 평화시장이다. 네, 이루어졌습니다.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으로부터 산업화 초기에 어찌 보면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하기 어려운 대단히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우리 노사관계는 인간 중심의 노사관계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노동행정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풀어놔야 되겠구나. 이런 걸 터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내 가슴 속에 꽉 박혀 있었어요. 야. 이제 우리가 노동부에 가야 될 길은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그 길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매진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인간 관계 중심의 노사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터득하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인간관계 중심의 노사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걸 조금 더 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노사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주체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함께 살아야 된다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속성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이 기계와 달리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 플러스 하나 하면 둘이 되는 수 있고 그게 정론이지만은 셋, 넷이 될 수도 있고 하나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계는 그냥 시간과 동료만 스위치만 넣으면 계속 돌아가지만은 사람은 지 감정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은 배할 수도 있고 하기 싫은 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감정이 노사관계는 좌우한다고 보고 그래서 나는 노사관계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를 결국은 인간관계를 좋게 해서 또는 뭐 친밀하게 해서 풀어나가면 아까 이제 노사가 뭐 예를 들어 사람과 사람의 1대1을 만나가 2가 아니라 성과가 뭐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10이 될 수도 있고 사회 갈등 관계가 되면 오히려 이게 이제 1이 아니라 그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핵심이 좋은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예. 우선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된다. 사람을 우선 만나야 돼요. 예. 그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나지 않으면 정이 안 서고 뭐 형제간도 떨어져 있으면은 예. 정이 또 이웃에 있는 사람보다 못할 경우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예. 그래서 우선 자주 만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대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 그 소통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되고 그냥 앉아서 무슨 뭐 회담하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그 절차만 밟는 대화 몇 번 하고 그걸 대화했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런 100번 대화해봐야 소용없고 정말 거짓이 없는 대화, 자기 진심에 담긴 대화, 그게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는 인간관계가 성립되고 인간적인 정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대화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인간관계는 자주 만나야 되고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친밀감을 증진시켜야 예. 되고 서로 간에 믿음을 만들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되고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상생의 근본은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고문님하고 이제 저희가 3년 전부터 노사공 포럼에서 새로운 우리 노사 문화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자 해서 우리가 K 노사 문화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핵심 가치도 결국은 뭐 인간적인 어떤 신뢰, 뭐 대화, 소통, 타협 이런 것들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예. 노사공 포럼의 창립 정신이 뭐냐면은 상생의 노사 문화를 위해서 선도하는 공론의 중심 역할을 하자 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이 대표님이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그 이론적으로 하나 정립을 시켜 가지고 우리 운동으로 변화시킨 게 뭐냐면 K 노사문화 운동 아닙니까? 그거는 상생을 전제로 한 게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사공 포럼의 핵심도 이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공론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 K 노사문화 운동이 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이론적으로 해서 지금 이제 뭐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본격화하지 못했지만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고문님은 이미 1970년대 초부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K노사 문화의 뭐 가치, 정신 이런 걸 현장에서 실제로 실천해서 노사 갈등을 풀어낸 경험이 있으니까 우선 그런 사례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아까 좋은 인간관계는 뭐 만남, 믿음, 인간적인 친밀감 이런 걸로 노사 갈등을 풀어낸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죠. 그 당시에 내가 노동부에 재직했을 때는 예. 그때 노사관계라든가 사회 현황이 네. 민주화와 산업화가 극도로 대립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도 이게 노동 문제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노동 문제는 하나의 핑계가 되고 산업화 민주화의 대립 현장이 노동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활을 건 투쟁이 이루어지고 극단적인 행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노동부에서 3대 취약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노동부 직원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전태일 노동자가 분신한 평화시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북 사태가 일어난 태백 광산지역, 세 번째는 그 유명한 뭐 요새 이런 말을 했는데 될지 모르지만은 위장체업 학생이 들어가가지고 노동 문제를 좌우하고 거기에 정치권하고 휩싸여 같이 한 구로공단. 이게 3대 취약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취약지역은 이거는 일반 노사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내가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정보적인 감각도 있고 이래서 그런지 그때 관악 서울 중부 소장이 내 선배인 한병희 그 소장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평화시장이 굉장히 골치가 아프니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청와대 쪽에서 그래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거는 나를 아마 지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초임으로
평화시장을 관할하고 있는 근로감독 이과장으로 내가 부임을 했어요. 아, 그는 서울의 그때가 서울 중부사무소. 중부노동사무소의 네. 예, 감독 감독 이과장이 예. 평화시장 관장이 있으니까. 예. 모두 거기 안 가려고 그러거든. 근데 내가 자주 그거에 갔어요. 즐겁게 그냥 좋습니다. 그걸 갔는데. 그래 가서 거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구로공단에 가서 내가 지금 그 얘기까지 지금 해야 되나? 아니요. 하나씩 하시죠. 아까 이제 평화시장 쪽 이야기 하셨고, 네. 아까 사북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광산 지역. 예, 태백 지역. 네. 여기도 사실은 그 사북 사태 이후에 뭐 사실 노사관계가 거의 뭐 전투와 같은 상태였죠. 그렇습니다. 그때. 전투장이에요, 전투장. 전투장이었고, 노동 행정에 대한 불신도 그때 대단히 심했다고 들었는데, 여기 가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때 상황이 말이죠. 예. 그게 노동계에서 또 민주화 세력들이 예. 주장하기는 정부는 예. 노동자를 타압하는 소위 산업화 개발 독재 앞잡이다. 아, 노동부를 그렇게 생각했죠. 노동조합에서. 그러니까 예. 노정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노동부는 그 사회자 편이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부 사무소가 그 태백 사무소가 노동조합에서 습격을 했어요. 근데 극도의 그것 좀 노정관계가 악화됐죠. 그러니까 그게 사북 사태도 일어났는데 조짐이 일어난 데다가 그런 나쁜 조짐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태백 사무소장을 빨리 바꿔가지고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절반감이 있으니까 내가 또 차출이 됐어요, 그게. 예. 차출돼가지고. 그야말로 좀 어려운 험지는 다. 예, 험지. 예. 뭐 평화시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 예. 갔는데, 난 즐겁게 또 갔어요. 예. 내가 근본적인 생각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발전을,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가 발전이 되고 해야 된다는 게 그 집념이 있으니까. 그래 가가지고 딱 보니까 내가 듣던 것보다 더 악화돼 있어요. 뭐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까? 아니 노동부 직원들은 잘 만나주지도 않고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에서 그런데다가 거기에 안승길 신부라고요. 반체제 신부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 네. 예. 그분이 지학선 쪽의 오른팔입니다. 네. 사재단을 뭐랍니까? 정의구현 사재단. 사재단을 네. 창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을 만나서 이제 설득을 하는 게 그 사람이 노동자들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여기 여론을 잡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거기에 이제 그 성당에 다니는 우리 직원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방문을 하려고 그런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대요. 야, 세상이 바뀌었나? 노동부 소장이 나를 만나자 그래. 그러면서 그 신상이 안 좋을 텐데 걱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또 그 사람 다시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 그렇게 간곡하게 이게 만나줬어요. 이게 딱 하는 얘기가 참 별 공무원도 다 봤네요.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날고. 제일 중요한 게 노동조합 대표들만 만나지 말고 밑바닥에서부터 감동을 줘야 된다. 야, 그게 안승길 신부님의 조언입니까? 그렇지. 안승길 신부님이.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제1선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선산부야. 선산부가 한 500명 됐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저보고 제안을 하더라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나와가지고 바로 제일 첫 번에 시작한 게 선산부와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어떻게 했느냐면
각 그 노동조합에서 20명 단위로 선산부 20명 단위로 뽑아가지고 매주 목요일 날 하루를 대화의 시간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 대화의 그 시간을 가지는 절차라든가 방법은 내용은 우선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인사를 교환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토론을 하고 뭐 그쪽에 뭐 부탁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노동부 각 과별로 과장이 직접 업무 브리핑을 해라. 그러니까 각 과별로 그 업무 브리핑을 듣고 나니까 이게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들의 그 진정 같은 거 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고 보상관은 근로자들이 아팠을 때 보상해주는 절차고 징수관은 그 보상해주기 위한 재원을 징수하는 데고 그 직업안정관은 또 근로자들의 직업을 소개하는 데고 이거 다 듣고 보니까 전부 자기네들을 위하는 거야. 크게 이제 이 사람들은 설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제일 마지막에 그 안승일 진부에 특강을 했어요. 근데 안승일 진부가 나중에 이제 후일담이지만은 내가 그때 특강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면은 모처럼 이런 공무원이 정말 애국적인 공무원이 하나 나왔는데 전통적인 일반 사무적인 공무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을 희생시킬 수 없다. 그런 생각에 앞장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야. 안 하고 오직 노동의 가치 그리고 가정의 화합 그게 태백 그 사무소가 워낙 그게 그 위험한 지구 돼가지고 그게 부부간의 싸움이 많고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충실해야 된다.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종교인으로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니까 감동을 받더라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여론이 야 안성기 신부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전체 이제 그 행사 마지막에 만찬을 겸한 술을 한 잔씩 하고 거기서 화합의 한마당이라 그럴까 노래도 부르고 이랬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매주 목요일만 되면 노동부에서 노래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노동부 그 광업소 소장하고 사용자 단체 그 소속 온 사람들의 소속 회사 그다음에 그 소속 그 노동조합장 이런 사람 합석을 시켰어요. 그렇게 같이 앉아서 노래도 부르고 말이야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뭐 괜찮아졌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 아주 핵심이 그 다음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간적인 어떤 뭐 그런 친밀감에 의해서 핵심적인 출발점은 당시에 극심한 노사 갈등과 노동 행령에 대한 불신 가운데 그 노동자로부터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안성길 신부라는 분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제 반체제 인사로서 정부로 봐서는 기피의 대상인데 그렇죠. 통상의 노동행정 공무원 같으면 여성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기 어려웠을 건데 상상도 못하죠. 상상 못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공의 첫 출발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데다가 그때 안성기 신부를 여기에 강사로 한다니까 각 지역별로 저 노동대책회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시장, 경찰서장, 정보부 거기 태백에는 또 저 보안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노동부 소장이 지금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말이야. 그 내용도 모르고 그 사람을 갖다가 특강을 시키면 그 반체제 인사를 갖다가 무슨 말 하겠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한테 막 협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부 소장이 신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집니다. 나 그만둬도 좋아요.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그랬지만 그럼 알아서 하시오 이런 얘기라. 단 그 사람의 강의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녹음을 하겠습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여기서 공개할게요. 그때 가지고 문제 있으면 그때 지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라는 이런 얘기가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시행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어려운 노사 문제를 푸는데 결하셨는데, 그러니까 3자가 있을 때, 뭐 A, B, C 3자가 있을 때 A와 B 사이에 불신이 굉장히 심하고 A와 B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을 때 A라는 우리가 그 뭘까 대상을 잘 설득을 해서 B를 설득을 하게 하고 결국은 A, B, C가 다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굉장히 뭘까 이 우리 노사 갈등을 풀어가는데 또 갈등을 풀어가는 단초를 신뢰 회복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뭘까 지혜를 발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조금 하시다 말했는데 요런 그 뭐 안성길 신부님의 뭐 강의라든지 선산부와의 대화라든지 또 노동행정에 대해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것 이외에 인간적인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족도 만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그렇습니다. 한번.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예. 사람은 가족들이 집에 있으면 부인들이 또 생각도 많이 듣잖아요. 맞습니다. 예. 가족들을 같이 한번 만나서 예. 터놔야 되겠다 싶어서 두 가지 행사를 했어요. 하나는 예. 광산에는 전부 사택이 있어요. 광산 근로자 사택이. 예. 예. 집단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광산 근로자 사택 지역을 찾아가서 이동 노동자 가족과 대화, 이동 대화 이래가지고 간판 하나 써붙이고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는 노동부 업무 전부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동안에 애로사항이 뭡니까? 각 파별을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자유토론하고, 그러면서, 그냥 경쟁하는 거죠. 우선, 소장이 내가,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말이야. 어려운데. 네. 근데 지금 나라 형편이 이렇고 우리가 생활이 향상되려면 노사가 화합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남편들 뒷바라지를 잘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이야. 아, 가족들한테도? 가족들한테 간절하게 예. 내가 얘기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하고, 또 하나는 광산 지역에 그 유가족이 많아요. 아, 매물 사고. 예. 유가족이 많은데 그 중에 모범된 유가족을 위안의 밤이라는 걸 내가 만들었어요. 예. 모범 유가족 위안의 밤. 그래가지고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선발을 해가지고 뭐 1차적 다는 안 되고 몇 명씩 단위로 잘라가지고 그 모범 유가족 어머니 위안의 밤. 그래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막 기관장들 다 참석을 하고 그 광업소 직원들도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행사 내용이 뭐냐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남편을 잃고 거기에 가면 이제 그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게 선탄부입니다. 부인들이 갈 수 있는 게 선탄. 선탄. 단을 골라내는 거지. 그거는 이제 여자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선탄부로 일을 하면서 자식들을 참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잘 키워내가지고 훌륭하게 키워내서 자식이 뭐 대학도 가고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 이제 그런 거를 이랬는데 그 과정을, 그 눈물 겨전 살아온 과정을 갖다가 쭉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소개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참석하는 사람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태백 방송국 아나운서가 낭낭한 목소리로 아주 감정을 섞어가면서 하니까 그 안에 듣는 사람들이 전부 눈물을 다 흘려요. 예.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었구나. 지금도 목에 맺히네. 나도 정말 생각하면 그 눈물이 목이 나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경찰서장, 시장
뭐 그 기관장들이 다 참석했거든요. 예. 기관장들 전부 눈물 흘렸어요. 예. 참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태백시장이 날 보고 하는 얘기가 이거는 노동부 해서 하기보다는 우리 시민 전체 운동으로 말이야. 네. 우리 시장이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 원래 당초에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시작을 네, 노동사무소에서 했죠. 예.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뭐 행정력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뭐 예산이라든가 그럼요. 뭐 몇 배 나으니까 예. 아이고 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양보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시에서 했어요. 그게 참 나는 감동을 줬다. 그게 소문이 퍼지니까 야 노동부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그거 어머니들이 입으로 자꾸 전해지니까 말이야. 우리 어려움을 이렇게 감성적으로 말이야 접근을 하니까 예. 이게 사람은 그게 약해요. 맞습니다. 사실은 노사관계라는 것이 예를 들어 뭐 임금 인상이라든지 내부의 뭐 어떤 결정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있지만 사실 깊은 곳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노든 사든 뭐 주위에 또 가족이든 같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똑같이 노든 사든 꼭 같이 감동하고 꼭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잘 정말로 진짜 잘. 그게 필요해. 예. 그래서 예. 또 한 가지 그게 그 행사에 말이야 하이라이트는 그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꽃다발을 우리 어머니 수고했습니다 하고 전달해주는 그 여럿이 있는데 그리고 기관장들이 또 꽃다발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광수 소장들이 그 어머니들한테 특별 선물을 했어요. 한복을 한부서 해가지고 고급 한부를 해가지고 또 나눠드리고 알겠습니다. 뭐 이런 행사를 했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인간적인 어떤 뭐 감동을 서로 함께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뢰가 싹 트고 그러니까 노사관계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그 위에 떠나서도 그 이외에도 뭘까 뭐 후일담이라 그럴까 굉장히 아름다운 후일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건 참 예. 참 무서워요. 예. 근데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안성기 신부도 노동부 소장은 지금까지 온 공무원들하고는 달라. 뭐 교회 가서도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예. 노조 간부들도 노동부가 달라졌어요. 이게 이제 소문이 확 퍼지니까 노동부에 대한 신뢰가 싹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노동부가 이게 적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진정한 그런 인정이 생기는 거야. 인정이. 예. 그래가지고 한 번은 여름인데 우리 광산 지역에 그 시민들의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팔도광산이라는 맥주홀인데 그 어려운 시간을 갖다가 근무를 하고 거기에 와서 흥풀이를 하고 노래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맥주를 마시면 한 100명, 2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시민의 그 휴식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동부에서 하루 내가 과장들한테 오늘 그 가서 우리 맥주나 한잔 하자. 과장들 전부 뭉텅 데려갔어요. 가보니까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한 팀이 또 와 있고 광음소 소장은 소장대로 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노동조합 태백 그 협의회 의장이 최정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말주변도 좋지만은 아니 넉살을 잘 부려요. 그래 딱 이거 마이크를 딱 잡고 일어서서 여기 보니까 노동부, 노동조합, 그다음에 경영인 사정자 또 일반 시민들도 다 여기 모여 있는데 우리 여기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 노래자랑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박수가 쳐서 일어났어요. 아 좋다고 막 좋소 뭐 합시다.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나오니까 그게 최정복 의장이 사회를 보고 노래장을 했는데 한판 정말 신나는 한판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팔도광산 사장이 딱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 팔도광산이 생긴 지 이래 이렇게 즐겁고 화합하는 분위기는 처음 봤다. 오늘 맥주값은 전부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얼마든지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박수가 터져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노사 화합의 잔치, 화합의 한마당의 연출된 거네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누가 하자게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마음에서 우러나가 자발적으로 그래 하니까 네. 그게 이제 공감이 되는 거야. 네. 그게 서로 이제 신뢰가 형성이 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슬퍼하고 공감하고 인간적인 어떤 친밀감이 생기고 하는 그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대화, 소통 그리고 타협인데 대화와 소통을 통해 결국은 이제 노사 갈등이라는 것은 노와 사의 주장이 다른 건데 어느 지점에선가 타협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통을 통해서 타협을 해서 문제를 풀어간 아주 좋은 사례도 만드신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사례를 대해서 한번 좀. 그거 다 하기 전에 그 태백에서 태백에서 일어난 일인데 네. 내가 거기서 1년 만에 장관이 수습하고 그 평화를 되찾으면 네가 원하는 자리에 보내준다 해가지고 노사협의과정으로 갔어요. 예. 갔는데 간 이후에 내가 내가 산을 좋아하니까 노동부 산악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태백성 등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원들이 태백역에 내리니까 노조 간부들이 예? 맥주를 사가지고 와서 저녁에 드십시오 하고 왔더라고. 이게 노동부의 사무실을 그냥 습격하던 사람들이 노동부 직원들이 전부 이제 그걸 봤단 말이야. 이야,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노동행령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하던 태백의 탄광 노동자들이 예전에 완전히 달라지고 신뢰하게 됐구만 노동행령에 대해서. 사람은 정이 가야 돼요. 그건 정이 가기 위해서는 몽땅 바쳐서 진심이 들어가고 가르 껴안고 같이 울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은 해결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그 소통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한 거는 이거는 이 감정 우리가 이거 정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노사 갈등 해결에. 그런데 그게 그 87 민주화 투쟁 때 온 천지가 하여튼 그 정치 쟁점 투쟁과 뭐 학생들도 나와가지고 뭐 나오고 그때 그 일이 다 있었는데 노동조합에서 그 바람을 타고 지금까지 단체 해방한 거 전부 무효다 선언을 했어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부 다시 하자. 그때 참 노사 간의 갈등이 회사마다 깽가리 안 뚫리는 데가 거의 없었고 전국적으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데가 수출산업공단이야. 제일 문제가 많고. 그 당시 이제 구로공단이겠죠. 구로공단이죠. 요새는 뭐 이름을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산업단지 공업단. 그렇습니다. 한국 산업수출공단이에요. 산업수출공단. 통칭 우리나라 구로공단. 수출의 10%를 담당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노사 문제가 장관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래요. 그래서 장관 이거 지금 정치 문제하고 전부 섞여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이 판은 안 됩니다. 인자 전부 벌려놓고 까불려놓고 그냥 맞붙여놔요. 죽든 사든 말 해봐라. 다만 우리는 뒤에 분위기만 조성해주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 해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죽는 길은 안 택합니다. 반드시 같이 사는 길을 택까지 붙여놓읍시다. 그러니까 장관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그게 이 난장판에 붙여놓으면 말이야. 난장판이 진짜 될 텐데 그걸 누가 감당하려고 걱정을 해요. 이게 밖에 없어요, 장관님.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라 그러고 이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바로 노사 대표들을 그때 그러니까 그 구로공단 그러니까 그 수출 산업 단지를 관장하는 노동사무소장을 내가 관악소장을 했죠. 관악소장을 하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공단 이사장하고 노사 대표들하고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 대한민국 수출의 10%를 상당하고 있는 그런 공단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노사 대표 여러분들도 한국수출산업공단에 이러한 국가적인 사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이야. 자존심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예. 여러분들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이게 무너지느냐, 우리가 이렇게 구로공단을 살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터놓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근데 첫 번째는 겁을 내요. 이거 다 어렵다고. 사용자 측에서 겁을 내는 거죠. 사용자 측에도 겁을 내고 노동조합 측도 그러면은 우리도 수습을 못합니다. 네. 잘못되면. 네. 그리고 공단 이사장도 마찬가지인데 아니야 이 길밖에 없어요. 죽으나 사나 한번 붙여봅시다. 내가 워낙 강조하기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시작해봅시다. 그래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노사 대표 이름으로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이게 노사 대표가 540명 됐는데 예. 거의 다 왔어요. 복도까지 막 앉고 자리를 깔고 거의 앉을 뭐 정도로.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그렇지. 한 뭐 큰 강당에다 모였어요.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름을 노사 대화의 광장 예. 이름을 붙였어요. 예. 노사 대화의 예. 광장. 노사 대화의 광장. 예. 그 위에 프랑카드를 하나 써붙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사회를 배무기 교수로 서울대학교 예. 시키고 중앙에서 노사 대표 저 황정현 경청 부회장하고 또 노총회 조영원 사무총장 예. 두 분이 오고 그 지역의 노사 대표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발제자 없이 그 사람들이 지정 토론을 하면서 발제를 겸하는 자기네 의견을 밝히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바로 이제 사회자가 회의를 들어갔어요. 그게 그 배무기 교수가 참 대단한 분이야. 하는 얘기가 내가 참 역사적인 이런 사회를 이게 대한민국의 산업공단을 구하느냐 이걸 못 구하느냐 하는 중대한 시점에 사회를 보고 있는 것은 너무도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노사 대표 여러분들 꼭 이거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비장한 각오로 지금부터 역사적인 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땅 때리니까. 그래 이제 시작되죠. 오후 2시에 시작한 게 저녁 6시까지 4시간 동안을 휴식 시간 없이 전부 난상토론으로 들어갔지. 이렇게 별 말이 다 나왔어요. 사장님들 무슨 집이라고 그러는 걸 노동자들이 취약한 그 집이 있어요. 그게 한번 가보고 말하십시오. 뭐 옛날 뭐 닭장집 같은 게 한국의 그 기숙사. 예. 거기 가서 얘기합시다. 예. 그게 이제 사장들은 여러분들 여기 돈 몇 푼 나온 걸 임금 다 줘버리고 나면은 회사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회사는요 여기 돈 된 자본가도 있고 또 기술 개발해가지고 발전도 시켜야 되고 거기를 같이 나눠줘야 돼요. 그 혼자만 먹으라 그러면 되겠어요. 막말도 나오고 거기는 무슨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고 현장에서 나오는 막말이 막 쏟아졌어요. 그렇겠죠. 뭐 그래가지고 4시간을 하니까 배무기 사회자가 배무기 교수가 하는 얘기가 내가 교수를 해서 수많은 사회를 봤지만 이렇게 4시간을 꼼짝 안 하고 열띤 토론을 하는 사회는 처음 봤습니다. 지금도 그래도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이제 하니까 막 그래서 폭소가 벌어졌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노사 대표들이 야 이제 할 말 많이 했으니까 이제 결론을 지읍시다.
우리 노사 대표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런 오늘 얘기한 걸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총합해서 우리 합의안을 만들 테니까 한 30분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5개항을 만들었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우선 내일 아침부터 바로 단체 교섭으로 들어간다. 전 기업체가. 그 다음에 임금은 개별 기업 형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마친다. 평화적으로. 투쟁 없이, 파업 없이. 임금 교섭을? 네, 임금 교섭. 파업 없이 7일 이내에 마친다. 이래 이제 내용을 5개항을 이제 선언을 하고 만장일치로 박수를 받았죠. 거기서 뭐 토론할 것도 없고 박수를 받고 결정해버렸지. 그래가지고 바로 나는 이제 근로감독원을 전부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이튿날 아침부터 여러분들 우리 구로공단이 사느냐 안 되느냐 노동부 관악사무소의 존재 가치가 오늘 여기서 결정이 된단 말이야. 이거 실패하면은 우리 관악사무소 존재 이유가 없어. 우리 다 그만두고 나가야 돼. 그렇게 이제 딱 다짐을 하고 1대1로 붙어라 전부. 각 기업체 단위로. 그게 24시간 붙어가지고 단체 막 장소에 가가지고 어떻게 이제 거기서 간섭을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하게 분위기만 조성을 해라. 딱 좋은 말 하고. 그래 놓고 나는 지역 담당관 한 사람 데리고 차 뒤에 트렁크에다가 바깥에서 박스를 갖다 사여놓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단체 예박을. 뭐 밤이고 낮이고 나 찾아가니까. 가가지고 단체 예박장에 가가지고 바깥에서 병을 전부 따가지고 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면서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시고 구로공단 살립시다. 우리 자존심 살립시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면은 망가져요. 다 깨집니다. 그게 내가 한국한 얘기를 그런 얘기를 갈라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노동부 사장이 이렇게 와서 걱정한다니까 하면서 오히려 나를 격려하는 사람도 나왔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일 만인가 진행하니까 전체 75%가 무분기로 타입이 됐다는 낭보가 들어왔어요. 4일 만에. 4일 만에. 예. 그리고 일주일 되니까 뭐 100% 무분기 타협. 그때 되니까 나도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인간이 지성이면 감성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긴 되는구나. 그래 공단 이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김기배가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었잖아요. 그 양반 정치인이다 보니까 야, 노동부 소장 수고했어요. 이번에 나는 돈은 얼마든지 될 테니까 우리 잔디광장에서 540명 전부 오시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돼지 거기에 바베큐 한번 파티 한번 엽시다. 그래가지고 준비는 내가 하겠어요. 네. 우리 공단에서 하니까 노동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공단 앞에 잔디밭에 써붙이기로 뭐라고 했냐면 또 제목도 희한해요. 평화적인 임금 조기 타결 자축련 이래가지고 그 사진이 지금도 나와 있어요. 해놓고 자축령을 보냈는데 그건 완전히 막 분위기가 잔치 분위기야. 서로 술도 주고 받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지. 예. 예. 뭐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듣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번에 또 이제 목이 잠깐 메이시는데 네. 태백 그때 하고 지금 하고 그때를 회상하시면 정말 뭘까 감동적인 그런 아마 듣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나는 생각이 사실 온몸을 던졌어요. 예. 사실 공무원들도 지금 노동부 공무원이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다 해결돼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사실은 전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가름짓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계기가 87년이 아닌가 싶어요. 민주화 시점. 민주화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노동자의 권리는 탄압하고 국민의 일반적인 시민적 권리는 탄압하면서
산업화를 해왔는데 80년이 되면서 민주화 욕구가 분출되면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산업화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민주적인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갈등을 해결한 구로공단 같은 이런 게 있어서 산업화의 성과는 계속 지켜나가고 또 우리 사회의 민주화, 노동 권리의 진전, 새로운 노사관계 또 발전해왔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구로공단의 그 타협 사례는 단순히 한 공단이 타협의 사례가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례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맞아요. 그때 예. 모든 언론이 예.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하는 게 이 길밖에 없다. 예. 그래가지고 동아일보는 사설에다가 예.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어느 노사 토론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난국 해결은 이 길밖에 없다. 예. 그래가지고 뭐 온 언론이 전부 다 막 박수 쳤어요. 네. 왜. 흔히 우리가 이제 뭐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잖아요. 뭐 갈등이 반드시 따르고. 그래서 옛날에 96년에 그 김영삼 정부 때 노동개혁을 추진할 때 노동부 장관이 진념 장관이시고 그때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던 배무기 교수님, 아까 말씀 배무기 교수님이 노계위 상임위원을 하셨는데 노동개혁을 추진하시면서 우리는 미션 임파서블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걸 이제 뭐 어느 정도 미션 파서블로 끝났지만 결국은 이런 갈등이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파서블로 성공시킨 것은 결국은 정말로 이제 온 몸과 마음을 던진 어떤 뭐 소통, 타협, 또 신뢰의 어떤 구축 뭐 이런 거라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사람은 어떤 절벽이 있어야 돼요. 배경이. 더 이상 후퇴할 길이 없다. 예.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예. 던지면은 예. 공감이 이루어져요. 예. 그 공감이 이루어지면 모든 일이 다 해결돼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까? 지난 뭐 경험 또 그걸로부터 배우는 우리 사례는 이쯤엔 되겠습니까? 혹시 뭐 초월하신 말씀? 할 말은 많지요. 많은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저 미래를 위한 재원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우리 노사관계가 사실 우리가 뭐 소통, 상생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이거를 위한 뭐 인프라라 그럴까 뭐 또는 소통과 상생을 위한 요새 이제 흔히 하는 말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사실 구축이 안 됐거든요. 노사관계도 그런 기본 인프라 또는 뭐 플랫폼이 있어야 소통이 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과거부터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서 네. 좀 제언을 해주시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예. 우리가 기업 내에서 1대1로 지금까지 해온 거 이런 식으로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서로 노사관계를 화합을 하고 인간 중심 노사관계로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런 거를 우리 사회 전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거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지금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노동의 날이 있어요. 노동절. 그렇죠. 예. 노동절이 있어가지고 노동자들은 그날 하루 축하 행사를 하고 자기는 자축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상공인의 날이 있는 게 있어요. 그 사용자는 사용자들이 별도래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그 자체가 자축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돼.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가고 나는 기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은 노사가 함께 가야 될 운명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 네.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라는 운명적으로 기업 노사는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길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보다도 우리 사회 전체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인데 노사가 함께 정기적으로 그 축하하고 서로 그날 하루만이라도 자축할 수 있는 그런 노사 전체가 자축할 수 있는 날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가칭 산업노동의 날. 산업노동의 날. 산업노동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법으로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만은 기업 단위는 기업 단위대로, 지역 단위는 지역 단위대로, 산업은 산업 단위로, 중앙은 중앙 단위대로 거기에 따르는 각종 소위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냥 싸움하는 날이 아니니까 무조건 우리는 같이 자축하는 날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행사를 하고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파급을 가져왔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큰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독립운동의 상징이 뭡니까? 독립기념관 아닙니까? 네. 무슨 사회운동이나 뭐든지 하나 상징성이 있어야 돼요. 그거 마찬가지로 산업 노사가 같이 화합할 수 있고 자축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또 기념할 수 있는 이러한 상징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과 같은 구체적인 어떤 그 네. 그래가지고 산업노동회관 네. 이건 뭐 가칭입니다만은 네. 노동회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노사정 할 것 없이 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회의장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대소회의장 세미나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사가 합심해서 오늘날의 산업화를 이루고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간 이런 과거에 흘러온 역사 그러니까 노사의 역사 흘러온 역사 역사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걸 뒷받침할 수 있는 홍보관 홍보관을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노사공 포럼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노사들이 오비들이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이거를 거기다가 사무실을 같이 넣게 되면은 수시로 자율적으로 만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만남의 장. 이래서 역사관, 그 다음에 홍보관, 그 다음에 세미나실, 대화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걸 하면은 그 자체로서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그게 그 건물 자체가 여기만 딱 서면은 이거 참 우리가 노사는 같이 살아야 되고 공동문명제대 하는 게 딱 머리에 감지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앞에다 조각품 같은 거 말이야 그걸 상징할 수 있는 조각품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헌선방도 크게 하나 그런 거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거 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해놓으면은 하나의 상징성이 있다. 그게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노사는 하나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간접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산업노동의 날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노동회관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그게 또 하나 이제 내가 부탁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노사공무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상생을 전제로 하도 우리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크게 좀 그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어려워가지고 참 자생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노동계가 모두 합쳐서 이런 거는 좀 이런 조직은 우리 모두의 조직이니까 우리 모두의 장이니까 그런 걸 지금 집행부가 좀 하는데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실은 뭐 어느 사업장, 뭐 어느 산업, 어느 사업장을 가더라도 그 사실 기업 경영에 지금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가 노사 간의 어떤 뭐 불신과 갈등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가장 낙후된 영역이 노사관계다, 노사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원한다고 해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뭐 주장하고 원한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걸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노사관계 발전 또는 상승의 노사문화를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게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산업노동의 날 또는 뭐 산업노동회관 건립 이런 게 대표적인 예에 되겠는데, 하여튼 이런 노사가 늘 이렇게 서로가 뭐랄까 나의 파트너로 존중의 대상이 된다는 걸 좀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뭐를 자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아요. 예. 그게 중요하고요. 우리 그 노사관 포럼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가 얘기했던 거. 네. K 노사문화 운동에 대한 그 토론장.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세계적인 학자도 뭐 초청을 하고 우리 내부의 노사 대표들을 전부 초청해가지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하루 모여가지고 다보스 포럼처럼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일어났던 평창에서 그런 큰 모임을 하면 상징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했는데 그게 그런 잔치도 그런 또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장소가 필요해요.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뭐 사회적 여론 환기 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또 사실 우리가 이제 또 글로벌 트렌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바뀌니까 우리 노사가 그걸 빨리 습득하고 또 공감하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 한국판 다보스 포럼인데 주제를 뭐 노사 문화든 또는 뭐 인간관계이든 이런 걸 주제로 한번 하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난 지금 이원도 우리 상임 공동대표고 재임 중에 그런 걸 한번 시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꼭 한번 재임 중에 한번 성공시키도록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또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꼭 후배들한테 남기고 하고 싶은 말씀 한번 좀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죠. 국가 발전의 핵심은 네. 산업과 노동입니다. 네. 산업이 무너지면 산업과 국방입니다. 산업이 무너지면 국방이 안 돼요. 그렇죠. 돈 없이 지금 전부 과학전인데 거기는 전부 비장한 신무기가 나오고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돈이거든요. 산업이 무너지면 국방도 무너지고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산업이 사는 길은 일차적으로 노사가 화합해서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런 기본 정신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모두 그런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노사관 포럼이 앞장서야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여건에서 고생 많이 하네요. 아이고. 잘해. 예, 앞으로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면서 내가 뭐 순서도 없이 대답을 뭐 했는데. 아유, 뭐 그 말씀 맞습니다. 좋은 말씀 아주 후배들이 꼭 가슴에 담아야 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